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회의를 많이 와봤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문교부 당시에 중교심부터 해서 대교추위원도 했었고 뭐 오랫동안 이런 걸 왔는데 이렇게 김규태 실장님처럼 이렇게 1시간 반 거의 더 넘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든 걸 다 듣고 또 일일이 다 이렇게 대응해 주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거를 뭐 요약하거나 반복할 의향은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 하나 드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가 돈을 되는 한 평가를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피평가자가 물론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건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피평가자의 입장을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받지 말든지 받으면 돈이 매우 무서운 거기 때문에 또 행정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돈을 줘놓고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돈 줘라 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돈을 받지 말든지 받을 경우에는 한 말씀도 불평 안 드리겠다는 걸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그러나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 교육이 지금 거의 뭐 80%가 사립대학이고 또 그러나 대학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장학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학금 주는 거하고 등록금을 갖다 연결시키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 등록금은 제가 볼 때 자율화를 해야 되고 이거 10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등록금을 푸시고요. 근데 푸시는 것도 뭐 교육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다 프레임이 짜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 안 되는 한에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이걸 풀 때 지금도 뭐 1.5%까지는 뭐 해라, 뭐 3년 동안 CPI 뭐 해라 하지만 결국엔 타입 2를 갖다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또 국제 과제를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 실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대한민국이 과거에 많이 발전해 왔는데 계획 경제로서 발전을 해오고 쭉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가 계획 경제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개발 계획이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계획 경제 나라는 아니었고 넘버 원. 넘버 투, 이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개발 계획을 했냐 그러면 시장과 그다음에 정책의 자율성과 시장 개방을 통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지금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금이 동결됐다는 얘기는 교육 서비스 가격이 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설렁탕 가격도 했었고 짜장면 가격도 통제했었는데 지금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발전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가격을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이것을 풀려면 풀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뭐 학교도 다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글로벌이 되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인데 과거에 우리 재벌 정책이고 뭐고 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그 사람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무슨 뭐 등록금을 얼마를 해라 마라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지원해 줄 것도 없습니다. 정부 지원하지 마세요. 단지 지원하는 데는 그 평가를 하셔가지고 아주 무섭게 돈을 money matters,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는 데는 아주 심각하게 그걸 갖다 하시고 그 대신에 돈을 안 받는 데는 각자 알아서 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 있냐 그러면 아까 다른 분들도 제가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냥 끝나겠습니다만 이게 교육 시스템을 보더라도 우리 사립대학에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우리, 일본, 대만,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어느 나라가 지금 사립대학이 있습니까? 뭐 독일 같으면 100% 국립대학이죠. 프랑스 거의 영국도 마찬가지. 사립대학이라는 것은 종교, 예술 그런 특정 한 대만 사립대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이라는 특정 목표를 가진 것이고
근데 미국이 사립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미국도 졸업하는 사람들의 한 65%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수는 사립대학이 많습니다만 다 사립대학은 조금만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65% 학생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졸업하고, 근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얼마를 지금 등록을 받느냐? 인스테이트에 있으면 등록금이 대개 평균적으로 한 10,000불 됩니다.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한국 사람이 자기 자식을 미국에 보내면 한 25,000불을 받습니다. 지금 아이비 리그 스쿨, 제가 오기 전에 거기서 좀 가르치다 왔습니다만 아이비 리그 스쿨 같으면 보통 40,000불에서 50,0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비교하지, 아까 우리 김석희 총장님 말씀하셨나요? 뭐 대개 보면 그냥 다른 나라하고 등록금 비교를 하는데 다른 나라도 정부 재정이고 우리는 80%가 사립대학인데 이걸 비교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제가 전에 한번 뭐 개인적으로 OECD 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회의를 많이 참가를 했는데, 제가 2년 전에도 OECD 교육회의에 제가 뭐 지금은 현직은 아닙니다만 가서 참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라는 것은 너무 특이한 것이다. 이거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를, 제가 이렇게 실장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부를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단지 그 요구를 들여서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하도록 해주고, 그러면 이제 교육을 어떻게 무책임하게 하느냐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따져보면 책임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그 경쟁을 하도록 하는데 국내 경쟁이 매우 언페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그 규범을 집어넣어서 글로벌 규범대로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가 사립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규범이라 그러면 미국, 일본, 이스라엘, 타이완 정도의 규범이 가는 것이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가격을 컨트롤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미안하지만 없다. 사람들이 다 얕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가격을 싸게 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가격을 높여야지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 뭐 말은 쉽고 행동은 매우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만 하여튼 좀 이렇게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여건이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아까 실장님 먼저 말씀하신 제가 50년 전에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 10% 남자 학생 11% 여기서 3% 들어간 겁니다. 지금은 뭐 80% 가다 지금 70%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워낙 대학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레이셔닝 할당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것이고, 이제는 그것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더라도 대학 자체가 조립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제대로 게임을 하느냐 하는 게임, 소위 말해서 레프리가 되면 되는 것이지 이 게임 하도록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런 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너무나 많은 그 제안을 드려셔가지고 아까 약간 집중력을 잃었다 그랬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게 기적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고 근데 하여튼 잘 좀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육부 가진 나라가 몇 나라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로 형태를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미국의 교육부 장관이 있는지 없는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이 왜 글로벌 규범하고 다른가? 거기부터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대학의 여건 중에 아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이 어떤 규제적인 요소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말씀드렸고요. 특히 국립이 적고 사립이 많은 가운데 아까 입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불가피 규제적인 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이제 다가오는 게 학령이고 감소입니다. 이 부분은 뭐 국사립 다 공이 이제 위기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정원 정책의 경우에도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중수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부가 원래는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2000년도 이후에 목적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쳐오면서 조금은 타 부처하고 역할 구분이 좀 안 된 건 아닌가. 타 부처의 경우는 여러 가지 부처의 목적에 의해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BK를 필두로 해서 거의 목적 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나마 이제 와서 혁신 지원 사업을 해서 일반 재정 지원 사업 간 것은 정말 큰 결단이었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왔는데요. 일단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교에 따른 퇴로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성원의 어떤 지원 방안, 학생들에 대한 그 전학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3천억을 기재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법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내겠습니다. 교육부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지금 TF를 구성을 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올 연말까지는 분명히 성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건건이가 아니고 교육부 담당 국장, 과장이 모두 다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측에서도 회장단하고 또 관련 기획처장님, 교무처장님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건건이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분기별로 또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서 회장단과 부총리가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논의된 과제를 직접 듣고 그래서 실적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견 정말 언제든 주시고요. 질책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